다시 생각해보는 임진왜란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1592년 4월부터 1598년 11월까지 총 7년간의 그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에 끼친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임진왜란은 아시아판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게 되죠. 임진왜란이 한중일 삼국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즉 조선이었습니다.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국토는 황폐화되었죠. 6.25 전쟁도 3년인데 전쟁을 7년을 했으면 조선 국토가 어떻게 됐을는지 예상이 갑니다. 국가 재정도 파탄이 났습니다. 전쟁과 전후 처리 작업에 투자된 돈은 어마어마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세금을 낼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국토가 유린되어 농사도 안 되죠. 토지 문서도 전부 불타서 토지 제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토지 문서와 함께 각종 노비 문서도 불타버리면서 신분 제도도 무너집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가 그 재정 보완을 위해서 돈만 내면 관직을 주는 공명첩이라든가 또 전쟁에 공이 있는 노비들에게는 신분 상승을 시켜주면서 조선의 신분제는 더더욱 망가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상제를 기본으로 하는 조선에서 신분제가 무너지는 건 조선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조선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문화재는 소실되었습니다. 조선의 정부는 이 7년이라는 전쟁 결과 행정력을 복구하는 데만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전쟁이 끝나도 선조는 신하들과 밀당이나 하고 있고 새로운 장가를 가겠다고 하는 등 끝까지 밉상을 보였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임진왜란에 투입시킨 병력이 대부분 그 요동지방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즈음 만주 지역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을 해서 명나라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동의 명나라 군사들은 통합된 그 여진족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요동 대부분의 군사들이 한반도에 투입이 되고 임진왜란 전쟁에 죽으면서 요동의 군사력은 급격히 약해진 것입니다. 결국 몇십 년 후 중국의 판도는 추후에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꾼 여진족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청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명나라가 청나라로 넘어가는 그 시기의 첫 시발점이 바로 임진왜란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한번 보면은 임진왜란 후에 지배층이 전쟁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국도 한국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서로에게 전쟁의 책임을 전가하고 일본 사무라이들을 하나로 잡아주던 구심점 같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라지니까 전부 질이 멸렬해가지고 각자 본거지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일본 내에서도 대규모 내전이 이제 발발하기도 했죠. 이 내전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최후의 승판을 가르게 됩니다. 그런 한편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들인 한국의 그 우수한 도자기 공인들과 성리학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와 성리학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본이 전쟁의 승자인 셈이죠. 이렇게 임진왜란 후유증은 한중일 양국의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를 바꾸어버린 계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임진왜란은 큰 전쟁이었고 당시 백성들에게는 지옥이고 화란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재난, 악재, 전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놔야만 했습니다. 그 여러 장치들 중에서 서해 유성룡이 택한 장치는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유성룡은 전쟁 이후에 파직되어 본가가 있던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세대가 부족하고 무능해서 전쟁이라는 큰 징계를 받았으니 다음 세대, 더 나아가 후손들은 우리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 악재들을 지혜롭게 막아내라라는 취지에서 징비록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이후 세대하고 우리들은 유성룡의 그 바람대로 여러 악재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막아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우선 왜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의 사실을 알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임진왜란 후에 우리의 대비가 잘못되었음을 제대로 반성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아닙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정확히 38년 후인 1636년에 다시 병자호란을 맞이해가지고 수만 명이 청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런 비극적인 병자호란을 또 다시 겪게 됩니다. 왕자를 비롯해서 특히 젊은 여인네들이 끌려가가지고 환양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300년 후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쯤 해서 우린 다시 일본에게 또 당하게 됩니다. 이른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오를 이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은 섬나라 근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또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 남부 유태인 수용소 출구에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겐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영국의 문명 비평가 웰스는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때문이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또 나폴레옹은 유배지에서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복수인 것이다 하고 실토를 했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독일인에게 당한 그 역사적 사건을 오롯이 기억하고 이를 극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에 맞서는 자가 역사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은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갔기에 구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명량해전이라는 그 영화에서 아들 이해가 아버님 왜 싸우십니까? 하고 묻자 의리다.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그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그러자 이해가 아니 임금이 아니고 백성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묻자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다. 목숨에 기대지 말라. 필사즉생, 필색즉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차스럽게 옳지 않은 삶은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순신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알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